안녕하십니까, 김인석입니다. 지난 3회째 강의에서 저희 이렇게 외국에 저희 이렇게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오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의전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문화권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동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이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가 다른 사람들께 교류를 할 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인데,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문화권 사람들과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한 분들을 훈련을 시킬 때 사용하는 그 문화 사례입니다. 보통 이 사례를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그 두 문화의 구성원들은 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문화 어떤 훈련 방식 중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저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여기 서동만 차장님은 지금 이렇게 이라크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다가 지금 현지 직원들과 소통에 있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서동만 부장님이 아마 이렇게 문제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마 저런 호통을 치면서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호통, 소통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스콜딩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인 노동력 관리를 위해서 종종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미팅 시간에 이렇게 높은 상사분께서 이렇게 막 파일을 휙 집어던지면서 막 화를 부르륵 내고 나가버리고 이런 소통을 합니다. 근데 예외가 없습니다. 그 상사분은 꼭 퇴근할 때 소리를 질렀던 직원한테 가서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렇게 나가서 한잔해 하면은 어떤 앙금 같은 것들이 싹 이렇게 가시면서 아주 뒤끝이 없는 아주 쿨한 그런 상사로 이렇게 많이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외국에 나가면 통할까 하는 것은 약간 저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중동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 사례에서 보듯이 이라크에 파견이 되어 있는 많은 현지 직원들은 사실 이라크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되게 많습니다. 이들이 어쩌면 수단에서 왔거나 오만에서 왔거나 필리핀에서 왔거나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 온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라크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저 한국에서 오신 저 상사가 오만에서 온 직원한테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슬람과 비이슬람, 그 다음에 교도와 비교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저 한국에서 온 상사가 저 오만에서 온 직원한테 소리를 지른다, 이게 아니라 저 지금 비교도가 교도,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한테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하실 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 중에 하나인 바로 이슬람, 비이슬람, 교도, 비교도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아마 이렇게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체면이나 권위에 관한 어떤 약간 좀 불명예가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뭐 많이 화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아마 이때는 이렇게 화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아마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보통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니즈라든가 자기의 어떤 가슴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라크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뭐 저쪽 미국이나 저 유럽 뭐 이런 서구 문화권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 상사가 부하한테 소리를 안 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는 보통 저희가 문화적인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어느 문화권이건 상사가 부하한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슬람 문화권도 마찬가지로 상사가 부하한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상사가 부하한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데 이때 바로 우리 형제가 형제한테 소리를 지르는 것과 형제가 아닌 사람이 형제한테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사례처럼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이렇게 현지에 파견이 돼서 업무를 현지 직원들과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형제가 되려면은 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개종이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통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먼저 그 형제가 되거나 형제를 이해하는 친구로 다가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를 이해하는 친구처럼 바로 이슬람 문화권에 관해서 관심도 표명하고 또 나는 기독교 신자긴 하지만 당신들 그 이슬람을 존중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또 저 꾸란이라는 그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거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는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왜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그거 몇 시에 하죠? 라고 이렇게 이슬람 문화에 관해서 이슬람 종교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뭐죠?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를 이해하는 친구로 다가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뭐죠? 형제를 이해하는 친구한테는 때로는 좀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현재 그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의 중핵이라고 하죠. 이슬람 문화에 관한 이해 없고 존중 없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가 갑의 입장이고 내가 파견자고 내가 관리직 입장이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한국적인 이런 개념의 소통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그 문화 지능을 높이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현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업무할 때 개인적인 어떤 사교를 하거나 교류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지배를 하는지 관심을 표명하고 이슬람 문화에 관해서 존중을 표하고 또 그들 문화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 이 친구들은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 형제를 이해하는 친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뭔가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때로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화를 내는 이런 것들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여러분 뭐죠? 이 문화권 사람들과 업무를 할 때 여러분 그 상당히 감정이입적인 피로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정이입적 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거를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결코 글로벌한 엘리트나 매니저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한 엘리트들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할 때 생기는 이런 감정이입적 피로에 관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더 빨리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주 그 적절한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을 보이는 글로벌한 엘리트나 매니저로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감정이입적 피로를 느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간호사분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분들이 어릴 때 무슨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는 자기 어떤 신념에 의해서 보통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신념에 의해서 보통 간호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되고 난 다음에 한 3, 4년 지나면 이 감정이입적 피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옛날에 그런 가졌던 신념에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3, 4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직을 하는 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 4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아주 위중한 환자가 들어와도 이렇게 감정이입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또 자기의 업무는 업무대로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진정한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이런 간호사로 이렇게 거듭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문학권 사람들과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문학권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감정이입적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면 결코 글로벌한 엘리트나 매니저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그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많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아주 글로벌한 비즈니스맨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문화권 특히 현지 직원들과 이렇게 교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통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저희가 원리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원리적인 지식을 익히는 게 있고 또 이런 도구적인 지식을 익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여러분 그 이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할 때 소통을 할 때 이렇게 테크닉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소통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준거적 소통이라는 게 있죠. 준거적 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문화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매력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이 사람이 또 상당히 도덕적이고 이 사람이 이런 데서 되게 코믹하고 재밌구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통 방법을 준거적 소통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소통 방법은 이렇게 그 강압적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압적 소통이 뭐냐면 어떤 나한테 주어진 권위나 직위 같은 걸 이용해서 아랫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의도를 이렇게 관철을 시키려는 이런 소통 방법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이런 전문적인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적인 소통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런 어떤 기술이든가 지능 같은 것들, 지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이고 네 번째가 어떤 소통이냐면 바로 이렇게 보상적 소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어떤 일정한 그 성취가 얻어진다면 일정하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이 보통 동남아시아나 저쪽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는 이런 소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종종 이러한 소통 방법들이 안 통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법적 소통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법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하는 소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글로벌한 엘리트나 매니저로서 아마 소통을 한다면 이 중에서 아마 이런 중거적 소통과 그 다음에 전문적인 소통이 가장 효과적이고 나머지 강압적 또는 이렇게 그 보상적 소통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문화권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때 바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은 바로 이런 준거적 소통이 가능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런 강압적 소통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그래갖고 저희가 한번 이 도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지인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라든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에 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참여를 시키고 기대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그 현지의 노동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가 약간 이제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침묵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 이렇게 A와 B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A와 B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중간에 툭툭 침묵이 생기는 것을 많이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 문화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사려 깊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침묵을 한 번씩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툭툭 침묵이 생긴다고 많이 불편해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생각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침묵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쪽 미국이라든가 북미라든가 그 서부 유럽 같은 경우입니다. 아시겠지만 A와 B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툭툭 침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쪽 문화권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 침묵이 2초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아마 이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뭔가 주저하고 있구나라는 이렇게 이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툭툭 생기는 침묵은 원래 여러분이 의도했던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은 침묵이라면 아주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약간의 좀 테크닉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많이 경험을 또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미국 같은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남녀가 둘이 있죠? 이 침묵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먹으신 노인네들은 그냥 막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이 침묵을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이 침묵을 만들지 않게 하려고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반면에 이쪽 문화권입니다. 여러분 중동이라든지 남미, 남부, 유럽 쪽입니다. 자, A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B가 거의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막 시커먼 눈을 막 불알이듯이 와서 쳐다보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는 이런 중동이나 남미 사람들의 이런 소통 방식이 되게 불쾌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들어와서 남의 이야기를 끊고 자기 얘기를 막 공격적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이런 즐기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을 건널 때 조용한 강을 건너지 말고 시끄러운 강을 건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과 교류할 때 말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라. 말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조용한 강물처럼 위험한 구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딴소리를 하거나 뭔가 캥기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그 종교 지도자인 그 이맘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자라서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석유와 가스 업적에 근무하는 그 중동 직원들을 이렇게 한 60명가량 앉혀놓고 한번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 관한 강의죠. 지금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이제 한 6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가치나 규범, 정서, 행동, 양식, 소통하는 방식, 비즈니스 매너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소통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쪽 문화권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동 임원이 하나 이렇게 손을 탁 들기만 하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 줄을 그냥 이렇게 쭉 거놓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던 그 동료들이 막 웃고 했던 적이 있고 또 옆에 있던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맞다라고 지금 저 그림처럼 저렇게 저런 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그냥 두 줄을 그냥 쭉 거놓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공격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소통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침묵 자체를 아주 적극적인 소통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반면에 북미라든지 서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인터랙티브하게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동, 남미,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터럽티브,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너무 많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대방들하고 비슷한 정향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지금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이쯤 되면은 이런 질문이 하나 안 생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 업무를 할 때는 항상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면 아니 한국인들의 이런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상대방들하고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이렇게 나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그 문화적인 다양성으로만 이해를 할까요?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게 여러분 난 비즈니스 베이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베이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이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나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 문화권 동료나 파트너들을 이렇게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나하고 그냥 다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다른 목표를 지향한다는 이런 착각이나 착시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동일 문화권보다는 이 문화권 사람들끼리 업무할 때 이런 갈등이 일어날 개연성도 되게 많고 또 그 크기도 커서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 구조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 문화권 사람들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면서 하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나와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아세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한 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종종 비판적인 또는 비평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바로 상대방 문화를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야 하고, 얘네 문화는 그저 이래라는 이런 문화를 귀속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대방들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더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만큼 그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의 정체성까지 버리는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 이렇게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갖고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이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할 때 어떤 그 필요한 간단한 개념과 그다음에 이런 그 약간 테크니컬한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